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이제 모닝 선생님 포트폴리오가 네이처셀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이처셀이 네이처셀부터 이제 먼저 보면은 가격 반발력이 나와 있고 이제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또 프로그램 쪽에서 20만 주 매수인데 말 그대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뭐 복잡한 내용들은 뭐 뉴스 보시면은 뭐 잘 아실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네이처셀에 대한 이제 수급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 범위를 이제 지금 겸사겸사 한번 올려 드릴 텐데 수급 범위 놓고 보시면은 사실상 들어 올렸던 쪽, 그러니까 21일과 22일 날 주가를 견인했던 쪽이 23일 날 다 빠지고 나왔어요. 그냥 아예 딱 눈에 보이는 수급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는 당연히 빠져나가면서 이제 끝난 것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그 빠져나간 수급이 들어왔던 가격대 수준으로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재차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재차 들어가서 이제 되돌릴 때는 또다시 이제 매물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은 뭐 어찌 됐건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한번 놓고 보시면은 21일과 22일 날 JP모건, UBS, 모건스탠리, 한투 이런 쪽에서 이제 물량을 사재끼면서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샀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 100만 주 산 쪽이 그대로 전량 다 나갔어요, 대부분. 싹 다. 싹 다 나가면서 일단 주가가 당연히 깨져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다 했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을 다 해버렸어. 100만 주 해봐야 이제 뭐 1.6% 수준인데 그 물량을 전부 이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갔다. 결론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간 이후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 23일, 7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누가 샀느냐라고 하면 이제 키움증권 하나만 다 산 거예요. 100만 주 그대로. 그게 이제 물량이 저 위에 대부분 다 놓여져 있겠죠. 물론 이제 NH투자증권이 뭐 11만 주 정도가 있고 또 UBS가 7만 3천 주인데 UBS도 다 차익 실현 일정 범위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왔던 쪽이 다 빠져나갔다. 차익 실현했다. 다른 뭐 뉴스건 뭐건 뭐 임상을 성공했든 안 했든 어찌 됐건 다 빠져나갔다. 이 기준. 첫 번째 기준이. 결론적으로 이제 다 빠져나가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은 오늘 프로그램이 이제 또 들어와요. 프로그램 이외에 매수 매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거래량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거래일의 80% 정도 등락이 나와야 돼요. 예? 최소 범위 기준은 이제 5천억 전후의 그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되는데 5천억 전후의 거래 대금이 나오려면 1,500만 주 이상이 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는 정리. 왜냐하면 가격 반발력은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다. 가격 반발력은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믿을 수가 없다. 그 신뢰도 부분의 거래량 부분, 그러니까 뭐 급격하게 급락으로 연출된 거는 뭐 사실상 그들이 차익 실현을 밑으로 주구장창 집어 던지니까 급락이잖아요. 결론적으로 5분 봉에 50만 주 거래가 실려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준 거래량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택도 없죠, 사실은. 5분 봉 기준에 50만 주. 개장 초에 들어 올릴 때 그 기준뿐이 안 돼요. 그럼 돌려질 때의 거래량도 충분히 이제 실려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소 범위가 50만 주. 그리고 이제 나는 추세적으로 놓고 볼 거야. 여기서 뭐 아름아름 잡아가면서 아름아름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30만 주. 그게 아닌 이상은 못 갖고 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물량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4만 2천 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이 다행히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건 비중이 1.82%예요. 그렇다면 1.82%의 기준이시라면은 정리 기준 잡고 다시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기준 거래량이 이제 1,500만 주는 실려야 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죠? 그렇게 해서 5천억 전후의 거래 대금이 형성되고 추세 강화가 나올 때 그래야 이제 뭐 편입의 기준이 설정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전의 매물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매물을 이겨내려면 프로그램 쪽이 됐든 외국 기관이 됐든 누군가 지켜줘야 되는데 일단 그렇지 않죠. 정리입니다. 송원 수산의 경우에도
일단은 송원 산업이죠. 송원 수산이 아니라 송원 산업.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주식을 못 하니까 그 받아 적으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저기를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 비슷한 이름들이 많아서 자칫 또 잘못 전달받으면 안 되니까.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 회사가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우리는 어차피 1조 이상, 260개 종목 이상 1조 이상이니까 1조 이상짜리 종목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음, 1조 미만짜리 종목은 이제 환급성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어서 이제 어,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PER이 8배고 PBR이 1.04배 그러면 고평가다 저평가다 논하기가 그래요. PER 8배인데 뭐 이 부분이 10배 미만이니까 저평가다. 그렇게 하면 저평가로 따질 수 있는데 이 송원산업이 어마어마한 이제 그 뭐 성장성을 나타내는 그런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종목이에요. 또 수급 범위도 거래량 자체도 거래대금도 그래서 이쪽을 진짜 나는 완전히 뭐 굉장히 긍정적인 업체로 본다. 성장성도 뛰어나고 엄청나게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은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도 뭐 제한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좋게 본다. 그래서 언젠간 그들이 알아주고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이시면은 뭐 가지고 가실 수는 있죠. 그렇게 뭐 나쁜 회사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대금이 이제 수반이 돼야 거래 대금이 수반이 돼야 변동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진적인 강세는 뭐 가늠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 실적 좋다고 나오잖아요. 혹은 증권사 보고서에 좋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보고서도 몇 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안 나와요. 여기는 지금 보고서가 몇 군데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컨센서스가 음,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일단은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이 컨센서스라는 거는 각 뭐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의 의견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투자증권 쪽이 이 컨센서스가 뭐 제대로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예를 들면 스몰캡의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그 몇몇 스몰캡들이 좋게 보고서를 내도 그게 결국은 회사 이제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IR을 또 혹은 보도자료 이런 기준.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나와서 평균치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가 나쁘다의 개념보다도 일단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환급성이 제한적이니 일단 정리를 하자. 그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원산업 부분 정리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거래대금이 우리가 맨 처음에 그 기준 잡아들 때 이 기준에서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움직였거든요. 사실은 새별형 뜰 때 5월 정확히 20일 날 기준에 거래대금이 1,000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24일 날 2,000억 그다음에 26일 날 거래대금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 변동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이 앞부분의 거래대금들 주요한 거래대금들을 넘겨야만 이 고점들을 넘길 수 있다. 그게 이제 명분이 된다.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 점진적으로 못 간다? 그렇지는 않겠죠. 점진적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이제 어떠한 이유,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서라도 뭐 어떤 기준이 된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룹에 대한 그 구조조정.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냥 원전 관련된 얘기. 근데 윤정도 말씀드렸던 게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까지 이제 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 나온 부분은 일자별로 하루에 이제 막 거래되면 2조까지 넘어가면서 이틀 동안의 오버슈팅이 크게 나온 게 있죠.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원전 이야기를 했다. 근데 옛날부터 있던 얘기거든요, 사실. 거기서 한번 오버슈팅. 그리고 나서 23%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서 11%로 마감됐어요.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접근 범위 정도.
꼬리들을 달았다면 여기서 전량 정리. 이날도 이제 장대 양봉에 꼬리가 없으니까 뭐 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3만 원에서 전량 정리가 맞아요. 왜? 31,600원 찍고 이제 한 8% 밀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기준에서는 바로 음봉이죠. 그럼 여기서 전량 정리인데 거래대금 2조가 터트려지고 이제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갑자기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펀더멘털이 급격히 반응한 건 없어요. 원전 관련해서 뭐 시장 이슈가 더 커지면 커졌고. 근데 이제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축소가 되고 둔화가 되면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는 끝났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두산인프라코에 대한 이슈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스러워서 사실 이때 거래가 일부 수반됐을 때 여기서 잠깐 들여다보다가 뭐 그냥 빠져나왔죠 바로. 그리고 빠져나온 게 이제 잘 된 것으로 설정이 됐고. 예,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제 변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5천억씩은 터져줘야 되니까 2천만 주씩 터져줘야 되는데 그런 거래량이 일단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도 아쉽지만 정리.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가 지금 7만 1,000원대의 물량을 갖고 계시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지금의 정점이라고 인식해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준점에서 오늘 고점 대비 이제 5% 밀리는 게 10만 700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명목 가격 10만 원 공방일 때 일단 한 차례 차익 실현을 다 내가지고 상관없어요. 저점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그 거래량이 수반되고 돌릴 때 또 오늘 기준에서 프로그램 쪽에 수급 개선 폭이 나오고 돌릴 때 그럴 때 다시 따라붙어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방안의 기준에서는 요 기준에서 매매 사인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점 편입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혹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손절 그 기준을 잡지 않고 비중 유지.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녹화해 드린 것처럼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시장의 시각 자체가 일단은 긍정적이다. 저평가 상태는 아닌데 성장성을 놓고 보는 거죠. 게임주 기준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의 기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 범위까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수급에 있어서 JP모건과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이 물량을 다 쥐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들어올릴 때 JP모건에서 매수, 또 모건 스탠리 매수. 개장초에 모건 스탠리가 쭉 매수를 해주고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그랬는데 결국 보니 JP모건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매수하고 JP모건에서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 물량의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가 될 것이냐. 근데 오늘 기준은 이제 프로그램 쪽이 32만 4천 주인데 상당 폭의 외국인 기관의 차익 실현이 사실 나와 있을 걸로 봅니다. 또 5%에 가까운 그 매수 평균 단가가 7만 8천 원 수준, 7만 6천 원 수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분명히 있고 여기서 차익 실현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이슈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나가는데 주가 조정 폭을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급격히 준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기준에서는 뭐 오후장의 흐름도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 요인은 있습니다만 뭐 주력 창구 기준에서의 그 JP모건 쪽에서의 아주 공격적인 매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약보합이다라는 기준으로 해석하면서 대처를 한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더라도 아주 공격적으로 밑으로 아랫 방향으로 집어던지는 것이 아닌 그리고 10만 주의 저런 물량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좀 놓여 있을 때에도 공매도 성향으로 좀 보여지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개인이 저기다 물량을 이렇게 딱 쌓아놓고 내 거 사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개인들 같은 경우 좀 위에다 걸어놓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가격대에서 계속 물량이 출회된다면은 프로랩 그 공매도 성향 그리고 공매도 성향의 부분은 수익을 난 대박 낼 거예요 이런 개념보다도 해지 차원의 공매도의 기준 또 밑에서 떨어지는 물량을 받기 위한 뭐 기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카카오게임즈의 기준은 현재 기준에서는 비중 유지 그리고 이제 편입의 기준은 말 그대로 가격 메리시 월등하게 다시 부각될 때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가고요. 또 수급 부분이 이제 개선되는 게 확인될 때 프로그램이 급격히 축소가 된다든가 또 외국계에서의
JP모건, 뭐 모건스탠리 쪽에서의 수급 범위가 확인된다든가 그럴 때 기준을 잡습니다. 지금 뭐 밑으로 공격적으로 던지는 흐름은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하고 이제 에코프로 HN을 갖고 계시는데 에코프로 HN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무상증자 내용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움직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올릴 때 왜 들어올렸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답답하고, 물론 이제 무상증자라는 뉴스 내용인데 그거는 호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14% 들어올리는데 프로그램 쪽을 떠나서 뭐 외국기관 수급이 일부 들어왔을 수는 있어요. 먼저 번에 7월 16일 날처럼. 근데 이제 7월 16일 날 들어온 게 아니라 전날도 매도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기관이 매도를 하더라도 뭐 주가가 들어올려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것을 계속 의지하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프로그램 쪽 그때 이제 3만 주 매도였고 결국은 15만 주 정도가 이제 자체 수급 범위인데, 그래서 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준점 설정하실 때 요렇게 지금 모닝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뭐 냅뒀더니 나가더라 상관없어요. 이제 뭐 그 편입 가격 기준이 18만 4,700원이시니까 예? 그러시니까 이제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리고 나는 이거 징자 받을 거다, 뭐 그렇게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그 어디서 차익 실현해요라는 이제 그 도움 기준을 설정을 하시는 거라면 18만 4,700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설정을 하시는 거라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매입 가격 대비해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돼 있는 거니까 차익 실현 범위는 5% 정도 수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6만 뭐 명목 가격으로 따진다면 36만 5천 원이 이탈되면은 그때는 정리하시는 쪽을 권해드려요.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보셔도 되니까. 또 오늘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 부분은 이제 형성돼 있다 할지라도 앞전에 형성돼 있는 거래량의 월등한 범위의 거래량이 싣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고점을 넘기면 뭐 거래는 더 터지겠죠. 근데 지금 호가창 보시면은 좀 다소 이제 난감해요. 이런 종목의 경우에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기도 참 난감하고, 또 100원 단위씩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내동 매매에 좀 놓여지고,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1000주를 확 사버려. 1000주? 100주? 뭐 하여간에 뭐 이렇게 몇백 주 사버리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막 따라붙게 되고 그런 그 흐름까지로. 그래서 권리락이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7월 30일로 기준일이 7월 30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에코프로 HN은 방안에서는 실질 매매 사인으로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교육으로 이제 그 텍스트 자료 올려드리고 교육으로 이제 쭉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그 전에도 이제 뭐 7월 19일 날 같은 경우에 차트 다 잘라서 올려드리고 다 했어요. 7월 19일자 장중에. 그런 거 이외에는 문자 사인까지 설정해서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별 매매 기준에 계속 가져가시는 경우에 뭐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그때 한 번 더 질문 주시고, 오늘 기준에서는 36만 5천 원 정도의 가격을 이탈하면은 저점 물량이라 할지라도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놓고 보시고, 신규 편입은 이제 현재 기준에서 설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 BM도 신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요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도 수급이 계속 이제 연동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 비중도 많이 못 실어드리고 이제 28만 뭐 2,000원, 28만 5,500원 이렇게 3% 비중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쪽이 일단 어찌됐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뭐 프로그램 쪽에서 다소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이쪽은 프로그램이 유입된 흐름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제 개장 초고 또 혹은 뭐 지금 기준에 에코프로 HN이 이제 거래대금도 터져 있는데 뭐 10% 미만이다 하면은, 그러면 주력을 가져갑니다. 19일 때처럼.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HN을 드릴 텐데, 오늘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이제 1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쪽을 잡아드린 거고 이쪽 기준은 이제 그 4만 주 프로그램 매수 기준이라고 한다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선호 창구에서 그렇게 월등하게 물량을 뺏기지는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3%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 수준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닝 선생님께서는 그 이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6% 비중이시고 에코프로 HN이 23% 비중이세요. 거의 뭐 50%.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물량이 23만 300원의 물량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제 에코프로 BM의 차익 실현 범위도 우리는 지금 들어가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문자 사인 나간 게 지금의 기준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 밀리게 됐을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가격 기준에서의 단가 기준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 단가 대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5%의 조정 27만 5천 원 거기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 단가 기준은 오늘 이제 저가 고가의 고가 돌파와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돌파할 때 신규 편입자들은 이제 뭐 3% 범위 수준에서 편입을 할 수 있는데 문자 사이는 이제 추가적으로 발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 기준 설정을 잡아드리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브하고 네이버를 갖고 계시는데 일단 이쪽도 사실 제일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려운 게 이런 내용들이 돼요. 수급 범위의 이제 개선 폭이 네이버 쪽에서 이제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수급 논리의 기준이 잡혀야 되고 또 그 수급이 이왕이면 이제 외국기관의 수급이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캔들 모양새도 이제 나왔고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은 그 펀더멘탈 대비해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상승 확인형 또 신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쉽게 이제 설정할 수도 없고 신고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물론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 뭐 PER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왔다 해도 지금 컨센서스가 일시적인 거 말고요. 지금 1조 7천억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74조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사실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년에 5월달에 차익 실현 이후에 네이버를 비중을 실어서 가지고 가진 않아요. 교육용으로 이제 계속 잡아드리고 올려드리긴 해도 결론적으로 고점이 어디다라고 예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니까 파세요라고 예단도 못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주가도 이제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보는데 뭐 결과로는 시장 수익률을 지금 조금씩 더 넘기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그 10월 이후에 11월부터 따졌을 때 IT와 자동차, LG화학 이런 쪽에 이제 들어올렸던 지수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수익률 정도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지금 기준에 시장 수익률을 좀 더 넘기는 흐름이 돼요. 근데 이제 매번 놓고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 같은 경우가 그렇죠. PER이 이제 10배 수준까지 형성되고 철강 기준에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은 부담스러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1만 원대 찍고 20% 이상의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41만 원 넘기려면은 PER 10배 수준이 그 타당성 있는 지수가 돼야 돼요. 그럼 누가 끌어올릴 수 있냐면은 이제 그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거치고 이제 시세를 줄 수 있는 쪽, IT 쪽, 자동차 쪽 이런 쪽을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5% 당일 기준에 고점 대비 뭐 최대 5% 그리고 꼭 5%까지 안 보셔도 되죠. 3% 5% 조정 나오면 정리하는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여전히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일단은 뭐 포트폴리오가 지금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갖고 계시니까 또
또 대형주 위주로 잘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고점 부분만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린 수준에서 좀 정리를 잡아주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마지노선 범위를 5% 정도만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차익 실현 범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리면 뭐 다시 보시더라도 포트폴리오 일단은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